자, 이 장면 한번 보시죠. 프로게이머가 대통령 옆에서 훈장을 받는다. 이게 그냥 영광스러운 순간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한 장면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그 자체를 보여주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정장을 입은 프로게이머, 가슴에는 국가 훈장, 그리고 바로 옆에는 대통령이 앉아있죠. 이 조합,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게 그냥 사진 한 장 찍고 끝날 일일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부터 그 사진 너머의 진짜 의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게임이 뭐랄까 그냥 하위 문화가 아니라 국가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전환점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문제아에서 어떻게 국가의 자랑이 되었나? 불과 몇십 년 만에 모든 게 바뀌었는데 그 극적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와,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예전에는 공부방해꾼이다, 저거 문제 행동 아니냐 이랬잖아요. 심지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보세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엿한 문화산업이자 정식 스포츠, 심지어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정말 상전벽해라는 말이 딱 맞네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한 세대에게 게임 소리는 뭐 신나는 배경음악이 아니라 부모님이 갑자기 모니터 전원을 탁 하고 뽑는 그 소리였습니다. 키보드 뺏기고 혼나고 그땐 정말 게임이 문화가 아니라 고쳐야 할 어떤 행동으로 취급받았죠. 참.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그 훈장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모든 게 바뀐 걸까요? 그 전환점이 된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청룡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체육 훈장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 등급의 훈장이에요. 말 그대로 체육 발전에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한테만 주는 국가적인 영예죠. 이걸 누가 받았냐? 바로 프로게이머 이상혁 선수. 우리에게는 페이커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익숙한 바로 그 선수입니다. 이 청룡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요, 이전에 누가 받았는지를 보면 그냥 바로 이해가 됩니다. 누구냐? 손흥민 선수, 그리고 김연아 선수. 네, 맞습니다. 축구의 신, 피겨 여왕. 이제 e스포츠 선수가 이들과 같은 반열에 같은 영예를 안게 된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 훈장은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그냥 개인이 아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시스템, 즉 체제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당신은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다 라고 말이죠. 이건 그냥 잘했다 칭찬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국가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초대하는 그런 초대장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국가의 전략적 선택. 아니, 근데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섰을까요? 왜 e스포츠를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그냥 시대가 변하니까 슬쩍 따라간 게 아닙니다. 이건 명백히 국가 최고 결정권자의 정책적인 판단이었어요. e스포츠를 그냥 문화니까 지원해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산업 전략으로 보고 제도화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이건 굉장히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정부가 e스포츠를 국가 자산으로 보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전 세계에 팬이 있잖아요. 글로벌 팬덤. 둘째, 스트리밍 같은 걸로 미디어 확장성이 어마어마하죠. 셋째, 게임, 캐릭터, 리그 이런 IP 산업으로도 무궁무진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젊은 세대, 청년들이랑 정말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다른 어떤 분야도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무기죠. 그래서 이 훈장은 단순히 페이커 선수 한 명을 위한 상이 아니에요. 이건 e스포츠라는 산업 전체에 대해서 국가가 오케이, 우리가 인정하고 밀어준다 하고 공식적으로 승인 도장을 쾅 찍어준 거라고 봐야 합니다.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인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미래는 게임이다. 결국 이 한 장의 사진, 이 하나의 사건은 아주 길었던 인식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e스포츠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엔 그냥 개인의 취미였죠. 그러다가 이걸로 돈을 버는 직업이 생겨났고요. 이게 모여서 거대한 산업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정체성의 일부가 된 겁니다.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정말 엄청난 여정이었죠. 그 뉴스에서 나온 수많은 말들 중에 어쩌면 이 한 문장이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예전에는 그냥 초청받아서 가는 손님이었다면 이제는 국가 행사에 동등한 핵심 참여자가 되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건요, 과거에 게임 좀 그만하라고 혼나던 모든 아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그때 그렇게 사랑했던 그 게임, 이제는 이 나라가, 국가가 바로 그걸 우리의 미래라고 보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아요. 이건 단순히 게임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바뀌었다는 바로 그 진화의 증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한 나라가 게임 속에서 미래를 본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이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문화와 국가 전략, 그 사이의 경계를 완전히 새롭게 그려나갈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